그럼 집에 가서 공연하자마자 바로 자? 네. 아 그래. 네. 아 밤에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네. 문자하지 마요. 네, 카이 클래식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 클래식의 카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작품에 꽂혀 계신가요? 저는요 광고 아닙니다. 내돈내산으로 얼마 전에 타인의 삶이라는 연극 작품을 봤습니다. 정말 잘 짜여진 극본 그리고 정말 배우들의 눈부신 열연 그리고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정말 과장 안 보태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연출력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정말 오랜만에 멋진 작품을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2025년 이 한 해를 정말 또 멋진 연극 뮤지컬로 일상을 채워보신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자, 카이 클래식 심층 토크 2025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제가 만나보고 싶었던 그리고 정말 최고의 배우를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시대의 디바 중에 디바 나와주시죠. 우! 네. 아니 오늘 앉아주세요. 여기 오늘 앉아세요. 이 복장의 컨셉은 뭐죠? 아 이거를 입고 원래 저희 음, 마타이에서 어, 내 맘을 조심해. 어, 내 맘을 조심해. 어, 쉽게 깨질 테니. 남성들을 유혹하는 장면. 멍들게 하지마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제 이야. 아르망을 처음 만날 때 제가 이거 아 고맙습니다. 일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염색하셨어요? 염색이요? 응. 갑자기? 어. 아니요, 똑같아요. 지난번이랑 다른데 색깔이? 그래? 이제 뭐 좀 밝아졌나요? 예쁘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 일단 오늘 우리 대한민국 뮤지컬의 정말 디바 중에 디바 옥주연 배우 나와주셨습니다. 이쪽 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 아 여기가 메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 드디어 초대해 주셨네요. 드디어라뇨. 이제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낙공하고 왔어요. 마타리에서 지금 마타리 역을 맡고 있는 옥주연입니다. 맞아요. 옥주연 배우가 오늘 마타리 낮 공연을 마치고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해.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인데도 우리 심층 토크 나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화장이 지금 한 3분의 2가 죽어 있어요. 다 울고 씻겨 내려가서.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작품 오늘 보지 못했지만 네. 뭐 또 울고 짜고 다 했겠지. 감정을 또 다 쏟았겠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배로 3배로 너무 고맙습니다. 자, 2025년이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뭐랄까요? 시작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새해 덕담이라도 좀 한마디 해주고 시작하면 어때요? 새해 덕담. 이 보는 연령층이 어때요? 뭐 다양합니다. 우리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뮤지컬? 이럴 거야? 뮤지컬이겠지. 우리 뮤지컬과 또 카이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예, 그리고 그 공연 관계자 여러분들도 안 본 척하면서 다 본다. 예, 그러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네. 오늘 그 첫날이에요. 이거 나간 날이 2025년의 첫 게스트시죠. 그러니까 좀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쪽이 우리 옥 배우의 메인 카메라니까요. 네. 새해가 돼서 새해 다짐들을 많이 하는 나이가 있고 저도 이제 좀 먹을 만큼 먹어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는 새해엔 이래야지라는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새해라고 뭐 달라질 거 없이 늘 그 마음을 갖고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어. 아, 왜 이랬지? 어.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어떤 타이밍 뭐 새해가 아니어도 어. 어떠한 일이 생기면 어.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새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새롭게 먹어라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 그냥 그것 때문에 과거에 나 안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뭐 금연해야지. 어. 뭐 올해는 내가 금연으로 출발을 꼭 해야지? 성공할 거야. 어허. 이런 분들 하는 분들 못 봤어요. 아. 그냥 평소에 계속 안 하다가 나 새해 되면 할게라고 어. 하는 분들이 꼭 새해 돼도 못 하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평소에 내가 마음 먹었는데 못했던 게 뭐지를 한번 상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는군요. 네. 근데 뭐 너무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가면은 좀 너무 진지할 수 있지만 진지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옥주현 배우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난 조금은 이해해. 왜냐하면 많이 이해할 줄 알았는데. 다는 못하지. 네. 왜냐하면 옥주현 배우는 정말 매일매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후회를 안 하니까 뭔가 더 큰 포부를 갖는다기보다는 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일도 또 열심히 살고 그런 날들이 계속 연속이 되니까 새해라는 게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아니요. 생각을 잠깐 들었어요. 근데 무의미하다기보다 저도 솔직히 열심히 안 사는 날도 많고 후회한 날이 많아요. 저한테 저 하루를 돌아봤을 때 미운 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너 왜 그랬어? 저를 꾸짖을 일을 제가 안 만들겠어요? 제가 인간인데 저도 죽을 때까지 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미성숙한 부분이 살다 보면 계속 발진되겠죠.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어찌 됐든 뭐 옥주현 배우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2025년에는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저희 카이 클래식이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날들은 없어. 근데 노력하자 이거지. 그냥 그 격을 좀 좁혀가면. 알았어요. 네, 좋아요. 오늘 이렇게 멋진 의상 네. 입고 나와 주셨는데 요즘 이제 마타하리 하고 있잖아요. 네. 좀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마타하리라는 그거 딱 잘 어울릴 만한 극장에서 공연하고 있어요. 이번에 옥주현 배우가 세 번째이신가요? 그러면? 네 번째. 네 번째. 와 그렇구나. 네, 저희가 3연 때 이제 딱 정착을 해서 이 4연 때 지난 시즌에 정착을 시켜주신 권은아 연출님이 더 밀도 있는 극으로 이제 상승을 시켜주셨고 그게 마곡 LG 시그니처홀에서 지금 공연 중입니다. 12월 5일 날 시작을 했고 3월까지. 3월 2일까지. 3월 2일까지 네. 뭐 짧지 않은 여정인데 어때요? 이번 시즌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뭔가 좀 변화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난 이런 쪽으로 요즘 이번 시즌에는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그 프랭크 와일더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 곡을 저의 어떤 그러니까 수트로 치면 맞춤 수트처럼 만들어 주신 옥주현 배우한테. 네, 그러다 보니 저도 입었을 때 가장 노래 부르기가 저의 색깔을 너무 잘 스캔해서 각 씬별로 감정별로 이 사람이 어떤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해야 조금 더 그 분위기의 씬을 더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와일더님께서 주신 노래로 극을 하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덜 불편하다. 다른 극들보다는 가장 편안한데 그렇다고 노래가 편안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와일더는 노래를 굉장히 어렵게 쓰는 사람이고. 아유 뭐 볼 때마다도 저도 저 사람 괜찮나 이럴 정도로 혼신을 다하는 걸 보니까. 뭐 혼신 다하는 건 카이 씨도 그렇잖아요. 안 그런 배우가 어디 있어? 던져주면 잘 받아 먹으면 돼요.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 인생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무래도 뭐 엘리자벳과 마타하리를 저는 꼽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작곡가 두 분 다르지만 굉장히 다른 분위기지만 그 프랭크 와일더의 음악의 베이스는 재즈거든요. 재즈에서 그다음에 플러스 팝, 뭐 플러스 R&B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랑 되게 잘 맞기도 하고 제가 오랫동안 불러온 음악 색깔과 너무 잘 닿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랭크 와일드님께서 주신 그 맞춤 수트를 입고 이 마타하리라는 역할로 사는 것이 뭐랄까요? 그냥 약간 숨 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인 거죠. 이게 물론 늘 저희가 4년 동안 늘 그렇지 않았지만 지난 3년 때 그러한 운명 같은 연출님이 음, 딱 이분 거구나 이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권은하 연출. 네, 이렇게 딱 만들어 온 새 대본과 요렇게 각색이 되었구나. 참 똑똑한 사람이죠. 네, 예. 초연 재연을 저도 했으니까 이 변화를 누구보다도 더 상세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의 것이었나 보다. 네. 그래서 나도 거기에 정말 좀 같이 임하지않은 어쨌든 우린 작품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니까 좋은 맞춤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상대역인 아르망들도 지난 시즌에 했던 친구들 2명이 지금 같이 와 있잖아요. 윤수호 배우, 김정식 배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3연을 했던 배우들이 많이 와 있어요. 최민철 라두 또 최나래 안나 그렇기 때문에 홍경수 배우님도 그렇고 이게 배우들이 밀도가 너무 좋아요. 확실히 이제 두 번째 하니까. 네, 이걸 뭘 더 디벨롭을 시켜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서 우리가 끝났어. 너무 좋게 잘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출발 지점부터가 좀 남달랐어요. 다른 공연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서 느낌이 달랐다. 확실히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옥주연 배우는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고 거기에 이번 사연에 날개를 달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남이 해주면 좋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편하게. 아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내 입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날개를 달았다고 알았어. 예, 아니 저도 아직 이번 시즌 보지 못했고 제 기억으로는 저는 첫 번째 시즌과 세 번째 시즌을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갈 때마다 옥준한테 갔다 왔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인사하러 가기 귀찮아서요. 그럴 수 있지. 이건 농담이고 끝나고 나오면서 그냥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공연장을 떠나는 그 기분을 제가 되게 사랑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시 마타하리 좋았다 하고 나오는데 대기실 가서 옥주연을 보고 오면 다시 옥주연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아니야, 다르지 않게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감정을 안고 이렇게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는 그 순간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존중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즌에도 또 제가 불시에 가서 네. 보고 조용히 돌아오며 제가 항상 후기를 남기잖아요. 봤으면은 네. 너무 이렇게 좋았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3월 2일까지 이어지는 여러분들 마타하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아직 1월이니까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광고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과거로 좀 돌아가 보죠. 언제요? 옥주연의 첫 뮤지컬 시작? 예. 들추기 싫은가요? 아니.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뮤지컬 시작했는지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핑클이라는 그룹으로 정말 유명세 그리고 또 옥주연은 노래 잘하는 가수 이렇게 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건 맞는데 어떤 계기로 뮤지컬을 진입하게 되셨는지. 예. 우선 그 당시에 신승훈 오빠께서 너 뮤지컬 아이다 해볼 생각 있어?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오빠는 제가 핑클 때 오빠 저 레슨을 받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분 있으세요? 라고 선생님으로? 네, 제가 그렇게 멘토처럼 늘 그런 음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던 분이 저한테 승훈 오빠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뭐 레슨 이야기도 오빠랑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오빠와 그런 그 고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뮤지컬 어때? 라고 오빠가 질문 던지셨을 때 좋은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번도 그러면 막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언젠간 뮤지컬 주인공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었군요.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고 오히려 핑크를 하면서 이제 그 짧게 했던 성악을 놓았으니 그때 성악을 짧게 했을 때만 해도 언젠가 오페라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간에서 노래하는
다양함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어허. 네. 근데 대중 가수로 전향을 하면서 그럼 이제 오페라는 정말 영원히 안녕이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막연하게 꿈은 꾼 적이 있죠. 제가 브로드웨이 가서 공연을 보고 이럴 때. 근데 제가 봤던 작품인 거예요. 이 아이다가. 네, 브로드웨이에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지금 누군가 제안하시는 건가요? 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디션을 제안한 거였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브로드웨이 네, 작품이고 그렇죠. 원작이 너무 강력한 회사니까.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무슨 오디션을 봐. 네가 제안으로 왔으면 제안이 왔지. 옥주연인데. 핑클인데. 저 사장님께서 핑클인데. 그런 자부심이 조금 네, 과하게 있으셔가지고 어디 가오 떨어지게 그런 걸 봐. 아니,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과해, 또 그럴 수 있지. 근데 저랑 저희 매니저 오빠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몰래 보자. 그래서 오빠가 진짜? 빼줬어요. 네, 사장님 모르게 오디션 보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 너무 바쁠 때였는데 뭐 이렇게 내려오는 파카를 입고 모자까지 이렇게 쓰고 들어가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보게. 너무 지원자가 많았잖아요.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그 1차에 붙으면 뜨잖아요. 콜백을 하고. 네. 그 전산으로 확인이 됐었을 때예요. 전 뭐요? 전산 이렇게. 전산? 왜? 옛날 사람 같잖아. 뭐 인터넷이나 뭐 이것도 그래, 아니고. 인터넷. 전산으로 확인을 해. 뭐 주민등록번호랑 다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내가 처음으로 뭔가 합격 불합격을 이렇게 떨리게 기다려본 적은 처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는 핑클 때도 오디션 본 적 없고 난 가수 안 할래요 하면서 끌려갔었어요 사실. 전 가수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가수가 됐거든요. 얼떨결에 됐었는데 이건 얼떨결이 아니라 정말 그래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오디션을 보고 그 기다리는 과정 그걸 처음으로 되게 이상한 느낌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두 번째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되는 것도 문제다. 그건 또 어떻게 빼냐?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게 운명이 되려다 보니까 또 스케줄도 빼졌고 중간에 오디션 받고 그래서 두 번째 오디션인가 볼 때 여러 명이 같이 호흡하는 거, 소리 색깔 믹스되는 거 그런 거 보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뮤지컬 배우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그 참가자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후반까지 같이 간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르고 올라서.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라디오 DJ. 네, 한 3년 차였을 거예요. 3년 넘었을 거예요. 되게 청춘 좋았고. 근데 이 작품이 8개월짜리 작품이었어요. 원캐. 아니, 원캐는 원캐는 그 다음이었고. 재현이었고. 8개월이라는 거는 너무 길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저희 매니저 오빠가 근데 네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안에서 살 수 있겠어? 제가 라디오를 처음 시작할 때도 네가 라디오를 매일 할 수 있겠어? 너같이 잘 진료하는 애가 옥주연인데. 아니 잘 진료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잘 진료하는 근데 제가 그 라디오를 고민할 때도 역시나 승훈이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제가 라디오를 하게 되면 뭐에 가장 큰 문제를 느끼게 될까요? 제가 예상해야 되는 그 어떤 벽이 뭘까요? 그랬더니 글쎄 보통은 다들 저녁 약속, 술 약속 이게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그럼 난 그건 괜찮겠다. 그 문제는 난 절대 그 벽이 난 진입하지 않겠다 나한테. 1번 밥을 안 먹어서, 2번 술을 안 먹어서, 3번 친구가 없어서. 저녁 자리를 굳이 굳이 술과 함께 연결되는 자리를 난 굳이 안 가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그 문제는 크게 없겠다. 그래서 난 옛날에 오히려 전 라디오 DJ를 꿈꾼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 뭐야 옥주연의 전신은 별밤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였구나. 라디오를 사랑했구나. 어릴 때 그 왜 카세트 테이프 시절 있잖아요. 그때 정말 라디오가 나오면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와. 녹음할 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걸 하면서 제가 다 녹음해놨다가 라디오 DJ 노래 했던 기억이 나요. 라디오 흉내내는 거 DJ처럼. 다음 곡은 뭡니다. 누구의 무슨 곡입니다. 먼저 정말 너무 웃기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
사연 소개돼야지. 그런 사연 소개 했지. 나름 혼자 무슨 동에 잘 놀았어요. 옥주현 그렇게. 학생.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외향적이면서도 혼자서 되게 잘 노는 아이. 음. 근데 밖에 나가면 막 애들 다 나오라고 시간 맞춰서 롤러 스케이트 갖고 나와. 그래가지고 다 롤러 탄다. 야, 내일은 몇 시에 자전거. 이렇게. 그렇게 약간 대장부처럼 놀았는데 혼자 노는 것도 너무 잘 놀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꿈을 어렸을 때부터 잠깐이라도 꿨던 꿈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는 DJ인 것 같아요. 라디오 DJ. 네. 뭐 어렸을 때 꿈 중에 간호사도 있었었어요. 간호원 언니처럼 나도 저렇게 아프면 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랬던 어린 시절도 있었었어요. 지금 약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 아픈 사람. 나 꿈을 연돈도 약간 야매로 이뤘네. 아픈 사람 또 못 넘어가잖아요. 예. 저 아플 때도 여러 번 간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 병원 소개 바로 해주고. 예. 그래요. 꿈을 많이 이뤘네요. 네, 이렇네요. 뭐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아요. 정식으로 하려면. 그리고 누구 체했다 그러면 또 사람 잡잖아요. 또 손 막 주물러가지고 막 체한 거 내려주고. 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라디오를 하면서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거든요. 공연은 10시 40분쯤에 끝나니까. 그렇지. 근데 라디오는 10시부터 시작이고. 그 당시에 한 8개월을 낮에 와서 10시부터 11시 거까지 녹음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엄청나게 분주하게 MBC에 여의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여의도 도착을 해서 11시 딱 뉴스가 끝나면 이제 11시 10분?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생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아이다 공연이 10시 40분쯤 끝나니까 10시에 시작하는 라디오를 1시간을 녹음을 해놔서 생방으로 나가고 11시 이후부터는 라디오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다시 생방을 이어갔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청취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미쳤구나. 미쳤죠. 정말 그러니까. 미쳤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상대한테 못할 짓을 하는 기분을 8개월 동안 너무 크게 느꼈어요. 그럴 수 있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이다가 또 보통 그때 어렸잖아. 보통 극도 아니고. 안 힘들었어 그때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 그 당시. 진짜 그냥 정신적으로 이게 너무 미안한 거야. 정신적으로. 이 사랑하는 상대한테 내가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그러니까 물론 고민을 오래 했죠. 내가 다들 아이다를 8개월 하는 동안에 선배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뮤지컬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도 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이미 너무 누구나 아는 그 당시에도 옥주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새롭게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주목을 받을 텐데 여기서 그 주목을 받는 거 플러스 알파 내가 너무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서 난 신나는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저 아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 배혜선 선배, 성기훈 오빠 다 같이 나머지 연습을 저 때문에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저 도와주세요가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선배님들 봤을 때.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제가 후배들 봐도 처음 하는 사람 보면은 내가 옛날에 저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또 요 다음 작품에서 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를 정확히 놔야겠다. 근데 이걸 정말 놓는 게 이 3년을 연애했던 라디오를 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놔줘야겠다 싶어서 잘 보내줬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군요. 그쵸. 근데 그게 뮤지컬이었군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정말 사람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라디오는 사랑하는 사람. 그럼 뮤지컬은?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상대로 갈아타야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위험한 발언인데?
아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별을 고하고 이별을 일단 구하고. 새로운 배에 가야 되는 어. 거니까 그 두 개 다 이렇게 잡을 수는 없는 거지. 절대. 근데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얘기겠지만 그러다가 또 사랑하는 걸 다시 하게 됐잖아요. 또 네. 시간이 흘러서. 그렇죠. 어. 그랬을 때도 내가 제가 12시 나라떼오를 중간에 한번 한 적 있거든요. 낮에. KBS 거를 2년 정도 했을 때 역시나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뮤지컬 왜냐면, 때문에. 네, 저녁에 에너지 쓰고 오면 몇 시에 대충 일어나세요? 공연을 하실 때? 전 늘 똑같아요. 8시? 늘 8시에 일어난다고? 아침에. 진짜? 네. 공연을 해도? 네. 그럼 집에 가서 공연하자마자 바로 자? 네. 그래. 네. 아, 밤에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네. 문자하지 마요. 아 정말? 아니, 그럼. 바로 기절? 그럼 씻고 자지 뭐 해? 아, 네. 그 스위치가 딱 꺼져요? 네. 잘래 하면 꺼져요? 네. 너무 부럽다. 전 그게 안 되니까 진짜 이게 약간 멱살 잡고서 KBS를 가는 거예요. 아 낮에 저 라디오를 하기 스스로를. 위해서. 근데 이게 제가 밤에 라디오를 많이 해봐서 밤 감성은 계속 남아있는데 낮에는 제가 원래 말하는 이런 톤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밝게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약간 조금 로우하잖아요. 정오의 희망. 아니, 네. 제목이 가요광장. 가요광장. 네.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옥주현이 네. 이러다가 옥주현의 가요광 이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 해야 거잖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디님께서 모니터 창에 낮 바이브, 낮 톤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속 그걸 거듭 주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때마다 이제 안 되겠다. 현타가 왔죠. 역시 낮보다는 밤의 여왕이구나. 그래서 그것도 잘 넣어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냥 다 가질 수 없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 순간의 질문은 그 어떻게 하다 뮤지컬에 진입했냐였는데 그러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을 정말 점점 더 사랑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쯤으로 제가 이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정말 한 시대를 정말 주름 잡았던 유명 뭐라 그래야 돼? 여성 팝 그룹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너무 뭐 뛰어난 점이 많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 아이돌? 안 뛰어난 부분도 너무 많았어. 물론 많았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옥주현이 어쨌든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여성 보컬의 한 명으로서도 그 그룹 안에 활동하면서도 그렇게 인정받았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본인은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수로서 활동하다가 뮤지컬에 진입하고 나니까 어떤 노래적인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움은 따로 없었나요? 너무 컸죠. 네. 왜냐면 장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 3개월이든 8개월이든. 공연 전체를. 그렇죠. 저희가 뭐 핑클 콘서트 해서 이틀을 하긴 해도 2개월 내내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기의 컨디션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부분이 여러모로 다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았죠. 어떻게 해야 데미지가 덜 가지? 목에.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고찰도 되게 크게 있었고 그걸로써 목을 다치는 배우들도 많이 봤고 그런 선배님들도 보고 동료들도 보고 그러면서 좋은 연구의 시작을 어느 순간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근데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막 트리플, 뭐 쿼드루플 이렇게 많이 가지만 옥주현 배우님이 처음 뮤지컬 진입할 그 당시 뭐 언제지? 2005년 그 이후 정도에는 원캐도 되게 많았고 더블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냥 약간 기본 아니었어요? 더블이 기본이었고 저는 이게 어쨌든 근육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것이 근육의 메모리이고 여기 성록 씨도 나와서 그런 얘기 했던데 저도 같은 걸 느꼈거든요. 제가 아이다를 8개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라는 작품을 초연 때는 더블을 했었고 재연 때는 그 아이다와 시카고가 같은 회사예요. 그 제작자 신 씨. 대표님께서 제작자 대표님께서
이제 원캐도 해도 되겠지? 원캐도 할 수 있잖아. 라고 해서 덥석.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 외국엔 다 원캐 하는데 그래서 그래? 왜 거기는 하는데 뭐 우리 못하게 뭐야? 어. 라는 생각이 저도 그냥 어릴 때는 그렇게 오래 고민 안 하고 패기가 있었구나. 패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정말 믿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에 믿음에 딱 제가 신뢰가게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고 싶지 않았구나. 지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고 믿어주시니까 해내야겠다. 해내야겠다. 근데 뭐 할 수 있다고 다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그래서 박명선 대표님께 정말 크게 감사드리는 것은 전 굉장한 훈련을 그동안 할 수 있었어요. 그 원캐의 하면서. 시절에. 네. 그러면서 그 원캐로서 저희가 아이다 재현 때는 다 원캐였었거든요. 다른 역할들도. 와, 너무 다 힘들겠다. 그래서 굉장히 끈끈하고 재미있고 어떤 시련들도 더 끈끈하게 잘 이겨낼 수 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노래는 조금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아까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다. 네. 그 발음의 포지션을 좋게 잘 갖다 놓는 거. 뭐 성악을 하셔서 이제 여러 나라 언어로 노래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언어의 브레이크점이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거를 잘 좋은 포지션에 갖다 놓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습득했어요. 이 뮤지컬 배우로서 이제 오랜 시간을 오래 달리기를 하면서. 그거는 그게 꼭 반드시 뭐 원캐 혹은 더블 캐스팅, 그러니까 공연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좋은 노래를 위해서 또 클리어한 뭐 전달력과 네. 또 편안한 발성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내 문제도 있고 내 문제를 남한테도 느끼니까 이거는 이 언어적인 게 되게 크구나. 내가 옛날에 레슨을 다양한 곳에 가서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 가서도 받아봤는데 외국에서 내가 레슨을 받아오는 것이 그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솔루션은 굉장히 제한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시간이 틈이 나면 해외에 나가서 레슨을 받았었거든요. 20대 때. 근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요럴 때 요렇게 변환하게 하네. 이런 솔루션을 주네 이 선생님은. 그래서 제가 정말 다양한 백인 흑인 선생님한테 레슨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들이 준 도움도 굉장히 크지만 그들은 한국어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발음 기관이 사용하는 부분이 그렇죠. 다르니까. 그 홍희경 선생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 그런 인터뷰를 하신 뉴스 인터뷰가 있어요. 실제로 그분께서도 그 뉴욕 가셔서 활동을 하실 때 너가 한국어로 통화를 하고 오거나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오면 딱 걸려. 저도 본 적 있어요. 너 한국어 하지 마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어느 순간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 언어가 전달력이 좋게 하는데 내 컨디션이 해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딱 정확한 그 크로스되는 부분을 찾아서 많이 공부한 시간들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게 크게 됐고 그걸 또 나눌 수 있는 동료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옥주현 배우가 해준 얘기는 여러분 굉장히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많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가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아이돌이나 팝 가요 음악을 했던 가수분들이 뮤지컬 쪽으로 오게 되면서 그거를 뮤지컬과 팝 발성의 차이는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편하게 부르다가 뭔가 성대의 접지를 좀 더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진하게 붙이는 것들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옥주현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딜리버리를 확실하게 해주느냐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이제 발현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께서 그게 단순히 성대의 접지나 아니면 소리를 앞으로 붙임으로써 뭔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어떤 소리의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거는 장르를 떠나 다 똑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결국은 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뭐 옥주현 배우랑 아주 간혹가다가 노래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사실은 저라는 사람은 성악을 전공했고 또 지금도 학생들의 노래를 많이 듣고 같이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요새 굉장히 그럴 것 많아졌어요. 같아요. 유튜브가 생김으로써 이제 별의별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너무 잘하고 싶거든. 또 이 카이 클래식 심층 토크를 보는 사람들은 특히 지금 옥주현 배우가 나와 있으면 도대체 옥주현 배우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노래할까 궁금해하는 꿈나무 학생들 아니면은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어떤 예비생들 그런 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본질을 알아야 된다. 뭔가 팝 발성과 뮤지컬 발성 이게 뭐 다르다면 다르다고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올바른 구조와 올바른 호흡 방법과 올바른 어떤 근육의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 이게 하나의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네. 결과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걸 많이 깨닫게 되면 조절 능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보통은 이제 나 여기서 이 발음으로 이 고음이 안 되니까 무조건 냅다 힘을 줘 이렇게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뭘 잃어버리게 되는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그 잘하고 싶은 거 뒤에 그 뭐 때문에 이게 잘 못 되는 거지를 생각해보면 그 조절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소리라는 것은 온몸에 있는 여러 가지 공명 기관을 다 통한 다음에 이게 공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적인 걸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쵸. 예. 그러나 그걸 내는 사람들은 사실 그쪽 방향으로 안 내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그쪽 방향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본인한테 적용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는 목이 다치거나 뭐 굉장히 뭐 호흡의 양이 좀 적어지거나 뭐 이런 뭐 그렇게 깊이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옥주현 배우가 이야기해 준 대로 어쨌든 팝 발성을 하다가 가요를 부르다가 뮤지컬 쪽으로 오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뭐 발성적 리스크나 데미지를 줄이면서 전달을 확실하게 해주느냐 네, 그런 오랫동안 그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느냐 발성 기관을 어떻게 연구하고 또 좋은 소리를 내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하나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라나 옥주현 배우한테?